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체 반응률과 안전성, 이 두 데이터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베스트 인 클래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치료 효과, 그 다음에 부작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어느 회사가 더 적은 용량으로 좋은 치료 효과를 내느냐 하는 게 약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에서 우위를 보이는 회사가 보다 많은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주가 왜 이래 코너입니다. 한 주간의 주가 움직임이 컷 종목, 한 종목을 골라서 분석해보는 코너인데요. 지노믹 트리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55%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업은 2000년에 설립되어서 2019년도에 상장된 비침습적 암 진단 기업입니다. 제품으로는 대장암 진단제 얼리텍 C, 그 다음에 방광암 진단제 얼리텍 B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9월 3분기 기준으로 979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에서는 혹시 이렇게 55% 주가 급등하는 네. 주식들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지는 않죠. 그러나 아주 가끔 있을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호재가 누적적으로 있다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가 발표되는 순간 그 데이터를 보고 바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하루에 100%, 200%도 올릴 수 있고요. 저는 한 400% 오른 경우도 하루아침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흔한 일이냐 그러면 가끔 일어나는 그런 흔한 일이고요. 미국에서는 글쎄요,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은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이나 뭐 NCT나 이런 기업들 반도체 혹은 AI도 이런 호재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막 55%. 네, 그거는 너무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이 하루아침에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갑자기 생기거나 이러진 않고 아날로그식으로 꾸준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아마 높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기존에 없었던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매출액을 발표했을 때 기대치보다 훨씬 더 많이 발표했을 때 아마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 주가가 올라가는 폭도 뭐 많이 올라가도 20%, 뭐 10%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그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큰 일인데 그게 발표되지 않는 거죠. 아무도 그 결과가 좋은 쪽으로 발표될지 나쁜 쪽으로 발표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그 뚜껑을 한꺼번에 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글쎄요, 이게 위로 충격, 밑으로 충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지노믹 트리는 자체 개발한 방광암 진단 키트 얼리텍 B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처음 대장암 진단제를 개발한 이후에 19년 만에 쾌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얼리텍 B는 방광암 조기 진단 그리고 재발 후 모니터링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입니다. 얼리텍 B의 그 민감도를 보면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민감도하고 특이도가 각각 90%를 넘습니다. 그런데 경쟁 업체 특이도가 나오지 않아서 일단 제품을 시장에서 좀 접은 것 같고요. 따라서 에버트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더라도 월등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이고 있다.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점은 관심 있게 이제 보셔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리텍 B 개발 현황을 보면 국내 혈로 환자 대상으로 조기 진단 허가하고 보험 등재, 그리고 국내 재발 모니터링 허가 보험 등재, 요게 각각 2025년인 내년에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미국에서도 2025년에 조기 진단 허가와 보험 등재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노믹 트리가 발표한 내용을 본다 그러면
미국 얼리텍 B와 관련해서 미국 의사회 그리고 CMC라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검토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최종 가격 승인을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검사실 수가가 이제 192달러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지노믹 트리는 그 다음 수순, 그러니까 가격이 일단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이 과정인 돌디엑스라는 프로그램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마무리를 해야지 매출액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늘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지노믹 트리의 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가볍게 여쭤보고 싶은데 지노믹 트리가 되게 큰 산을 또 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그렇게 또 많이 올라온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앞으로 미국에서의 상업화의 진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요. 시장이 워낙 이제 국내보다도 크기 때문에 상업화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상당폭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점들이 계속 늦어지면서 아마 주가도 계속 흘러내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만큼 아마 회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돌디엑스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험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훨씬 더 높은 주가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방사성 의약품 개발 기업인 셀비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이 셀비온은 루테시움 177로 진행한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국내 임상 이상이죠. 중간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반응률 47.5%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동일한 임상 이상에서 발표했던 5할 날보다 향상된 수치다라고 회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9월 6일 기준으로 독립적 영상평가위원회가 최소한 1회 이상 의약품을 투여받은 6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능을 평가한 결과 29명에서 유의한 치료 효과를 관찰했다. 따라서 전체 반응률 47.5%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 그 막바지 환자 투여는 내년도 3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최종 분석 보고서를 수령을 하게 됩니다. 최종 분석 보고서를 수령한 후 셀비온은 조기 신약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셀비온보다도 조금 더 빨리 임상이 진전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퓨처캠이 조금 더 임상이 빨리 진전이 되고 있고요. 셀비온 기준으로 보면은 마지막 환자 투여가 내년도 3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되었고요. 내년도 1월 달에 최종 분석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체 반응률과 안전성, 이 두 데이터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후발 업체들이기 때문에 베스트 인 클래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치료 효과, 그 다음에 부작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이 루테듐이라는 원재료가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어느 회사가 더 적은 용량으로 좋은 치료 효과를 내느냐 하는 게 약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에서 우위를 보이는 회사가 보다 많은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ADC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애쉬 학회가 개최가 되고 있죠. 미국 혈액학회가 개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ADC로 개발한 ADC CIS5001 이 물질은 ABL 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가 협업해서 만든 그런 물질이고요. 지금 시스톤에 기술 수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스톤이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초록 내용을 보면은 진행성 B세포 림프종 모든 대상 환자로 봤을 때 객관적 반응률이 43.5%, 호지킨 림프종 환자 ORR은 60%, 그 다음에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ORR은 50%입니다. 그래서 전체 객관적 반응률은 43.5% 정도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시스톤 25001은 ABL 바이오의 항체죠. ROR1 항체에다가 리가캠 바이오의 종양 특이적 절단 링커 그리고 PBD 전구 약물 기술이 접목된 ADC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스톤이 미국과 호주, 중국에서 림프종 및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 1A상, 임상 1B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노바메이트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세노바메이트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SK 바이오팜의 이 세노바메이트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뇌전증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의 그 중화권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글로벌 투자사 6D 캐피털과 합작법인으로 만든 이그니스 테라피틱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중국 신약 허가 신청으로 해서 SK 바이오팜은 1,500만 달러의 마일스톤을 수취할 예정입니다. 중국 시장도 뇌전증 환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약 1,000만 명의 환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SK 바이오팜이 미국에 이어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 그러면 이 세노바메이트의 성장 가능성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루닛이 19.45% 올랐는데요. 루닛은 다 빠지던 11월부터 혼자가 많이 오르면서 다른 바이오 기업과 따로 움직이는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건 어떤 것 때문이라고 보시고 또 앞으로 루닛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 루닛과 관련해서 주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는 루닛스코프가 동반진단으로 빅파마와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주가에 그때부터 탄력성을 보일 것이다.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려왔죠. 그런데 최근에 진행되는 거 있는 것은 루닛 인사이트도 꾸준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 주에서 루닛 인사이트 MMG를 가지고 주의 그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방암 건강 검진을 이제 1단계, 2단계를 다 거치고 이제 3단계로 직접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국가 검진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다라는 거죠. 2022년부터 이야기되었던 게 이제 성과를 거두는 길목에 이제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루닛 인사이트의 비급여, 그 다음에 각국의 이제 국가 검진 시장도 뚫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볼파라와 관련해서도 에비타 기준으로 3분기에 흑자가 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볼파라의 인수 프리미엄을 이제는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처음에는 제대로 인수를 한 거냐 이런 의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드러나는 게 벌써 이제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학회에서도 볼파라와 협업을 해서 만든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미국 시장을 2025년도에 진출하겠다. 볼파라와의 협업과 관련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고 2025년도에는 특히 하반기에는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 효과가 그런 측면에서는 루닛 스코프 그 다음에 루닛 인사이트, 그 다음에 볼파라 이런 3박자가 제대로 잘 갖추어 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 때문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그 루닛과 관련한 그런 수급이 일단 깨끗해진 상황에서 기관들이 거의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것도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그런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국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3개월 동안 조정을 거쳐온 바이오가 또다시 힘든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동향과 또 임상 일정을 좀 챙기면서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서 조금 더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일 바이오 뉴스를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동향을 확인하는 데일리 바이오 뉴스는 어스 플러스에서 누구나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